네. 네. 자, 그러면 2월 2일 금요일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또 보는 것이 좋을지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장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또 갈까요, 오늘도? 네, 미국 시장이 급락했다가 또 비교적 큰 폭으로 다시 반등했죠?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표시가 다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요. 플러스 0.97이고요. 네. 나스닥 1.30, S&P 500이 1.25. 근데 나스닥과 S&P 500은 직전일에 하루만 빠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좀 하락을 해서 하락폭의 한 60% 정도 반등을 한 거고요. 다우는 거의 대부분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인덱스가 좀 떨어졌고요. 국채 수익률도 10년 만기가 3.87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우호적인 모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거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어제 국채가 저렇게 네. 많이 빠진 거는 아까 상업용 부동산이라 이런 것들도 네. 있고 은행권에서 네. 안전자산을 샀다. 네네. 예, 그런 위험자산을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리고 그 미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뉴스에 가져왔는데 좀 줄여요. 그 말씀드려볼까요? 예, 그거를 얘기 많이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향후 3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경매 붙인다. 근데 국채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요 내용은 첫 번째 줄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만기 도래 채권이 1,051억 달러 정도인데 1,21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하고, 그러니까 159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는 거예요. 필요한 돈을.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면서 10년 만기 국채 주인이 수급적 요인 때문에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 국채 수익률 급등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물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나눠서 잘게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이후 몇 개 분기 동안 국채 입찰 규모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이 시장에서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운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장기물을 좀 영향을 줄이는구나.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또 바라보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매크로, 요즘 이제 우리 시장은 매크로 영향을 안 받으니까 별로. 네. 근데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금리 인하의 날짜, 금리 인하를 몇 핍 할 거냐, 이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QT 축소를 언제 할 거냐, 얼마 규모로 할 거냐, 요거 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이거 지금 작년 10월 정도에 먼저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5월 정도에 리펀딩 발표를 하면서 재무부가 미국 국채를 바이백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지금 팔아서 자금을 지금 이제 필요한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바이백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야. 다시 사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작년 10월에 이미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아니, 돈 없어서 국채 발행해서 돈을 끌어당긴 건데 예. 그걸 다시 돈 주고 산다고요? 로로브 하겠죠, 아마도. 스위칭 오퍼레이트 하겠죠. 트위스트라고 있죠. 네. 스위칭 그럼 하겠죠. 장기 팔고 단기물 저거 그렇게 하겠죠, 아마도. 단기물 그렇게 떨어지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그렇게 조절하겠다. 한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잖아. 지금 오건 이렇게 걷어가지고 여기 막 흔든 막 그런 네네네. 시장에서는 네. 여기 기대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영향을 네. 준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미국에 은행주들이 폭락하는 은행주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영향을 지금 같이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 장중에 좀 떨어졌었어요. 보합권까지 다우는 마이너스까지 좀 떨어지다가 오후 들어오면서 계속 쭉 올라가면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제조업 PMI가 좋게 나온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일부에서는 국내에서도 그런 뉴스를 하는 분들이 좀 있던데, 이제 연착륙 얘기도 아니다. 착륙 안 한다, 이런 얘기. 노랜딩. 네,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정도까지 경기 지표가 최근에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본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마존과 메타, 애플 세 개 기업이 가장 이게 이제 피크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큰 기업은 없는데. 세 개 기업이 전부 다 시장을 컨센서스를 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메타가 15%가 올랐어요? 지금 시간 외에서? 네, 시간 외에서. 지금 방금 보고 온 거는 아마존은 아마존은 처음으로 배당한다잖아. 배당. 500억 달러.
500억 달러 자사주 저거 매수한다. 내가 뭐 적어봤거든. 어젠가 국회 끌려가서 의회 엄청 혼나더만. 왜 끌려가서 일어나서 저라고 막 그랬거든. 나오면서 전화했겠지. 야 배당 좀 해드려. 전 세계가 자사주 매수와 그리고 주주환원 배당 여기에 이제 주가가 막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기 원고도 없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주식시장은 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금 유상증자 하면 폭락하죠. 네. 예전에 제가 사원 데릴 때는 유상증자가 올라. 폭등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갔다마다 해석을 자본이 튼실해지네. 해석을 되게 달리하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10수년 동안 자사주 매수하는 주가는 못 올랐어요. 근데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자사주 매수를 하는데 주가 계속 막 급등을 해버리면 돈이 더 훨씬 많이 들잖아요. 네. 또는 수량이 줄어들잖아요. 한정된 금액이면 자사주 매수하는 주식들 주가가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 하는 동안에. 근데 아마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자사주 매수 만약 소각한다는 얘기 없어도 자사주 매수 얘기 나오면은 이 상승할 자사주 가능성이 매각 이코르 소각이라는 어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또 패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 아무튼 세계 기업이 다 호시적 발표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뉘앙스가 되면서 오후에 싹 뜬 거예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아마존은 지금 세계 기업 다 호시적 컨센서스를 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역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은 한 7% 지금 오르고 있고 메타는 14% 오르고 있고요. 애플은 중국 매출 둔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아까 제가 원고 쓸 때는 1.5%인데 지금 약 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간에서는 애플만 하락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아마존과 메타 영향을 받으면서 뭐 반도체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시간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의 분위기는 여전히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잘 안 팔린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잘 안 팔리겠죠. 당연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또 애플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애플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때문에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애플은 중국이 로컬 기업들이 지금 성장을 이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고 또 뭐 애국 소비 있고 미중 분쟁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애플에 잘 안 팔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테슬라도 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 뒤쳐져 있잖아요. 폴더폰 성장하는데 폴더폰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애플이 전체적으로 주식은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데 신제품이 나오거나 그 신제품이 시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어 얼마나 팔리겠냐는 기대치를 갖고 가는데 애플은 실적 좋아요. 좋게 나왔습니다. 아이폰 판매량 늘었어요. 줄은 게 아니에요. 전체 아이폰 판매량이 네네네네. 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어떤 특징을 좀 갖냐면 이번에 6월에 개발자 회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애플을 둔둔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애플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그게 나오고 나서 애플이 폴더블이 나오든지 아니면 애플은 먼저 아이패드나 이쪽에서 폴더블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폴더폰이 나오든지 아니면 AI 탑재된 기능이 탑재된 폰이 애플 16이죠. 요게 나오든지 했을 때 애플이잖아요. 애플의 그 성장성은 또 갑자기 또 시장을 또 잠식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애플은 6월 이후에 그 상황을 보자. 그래서 애플은 떨어지면 사야 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월가의 보고서들은 그렇게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 뭐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이 특이한 폭락한 시위죠. 걸 보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1월 내내 이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진짜 30년 차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뭐 자금의 쏠림이 나타나서 뭐 이쪽만 오르고 이쪽만 빠지고 뭐 이런 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확실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변화를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어제 확연하게 그런 게 많이 그렇죠. 나타났어요. 미국이 폭락했는데 코스피는 1.8%나 올랐고 코스닥은 많이 빠졌다. 1%까지 빠졌다. 가까스로 약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7,500계약 정도 오전에 하더라고요. 쭉 선물을 매수하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무려 1조 700억이 들어왔습니다. 1조 700억이 들어왔는데 이거 거의 다 외국인이라고 봐야겠죠.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5천억이 들어와서 현대차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수사들은 거의 대부분 7에서 10% 상승률도 똑같아요.
7에서 10% 지수사들이 몽땅 다 올랐어요. 아니, LG, 기관들이 SK, 다 나눠서 사니까 포트폴리오. 예. 전부 다 7% 정도씩 올랐습니다. 자동차 올랐고요. 금융주들 올랐고,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 올랐고, 그래서 코스피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성장주들은 반대로 매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에코프로웨임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2차 전지 부품 업체인 이닉스가 신규 상장을 상장됐죠. 했는데, 예, 신규 상장했는데 어제 급등을 했어요. 16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오후에 좀 올랐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올랐어요. 그러면서 로봇주도 같이 따라 오르면서 제가 표를 이렇게 했는데 가까스로 약보합에 마감을 코스닥도 어쨌든 거의 보합까지는 올라왔네요. 예,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어제 흐름이 좀 있었는데 이건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설명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미국 지금 빼겠습니다. 미국은 뭐 대체로 물가하고 기준금리 흐름은 하락하고 물가는 하락하고 기준금리는 언제 인하할 거야 올해 이게 이제 공감되게 돼 있어서 이걸로 FMC 회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경기하고 기업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가 끝나면 매물이 좀 더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힘의 매도가 좀 강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국내에는 매크로 이슈 지금 필요 없고 FMC 회의 필요 없고 그냥 정책에 의해서 지금 수급이 우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이걸 전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부터 수급을 좀 보면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2조 2천억 팔았고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기관들이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한번 보자고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8,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연기금이 외국인이 1,200억 정도 매도하고 기관들이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뜯어서 가져왔냐면 아침에 원래 원고에 제가 이걸 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일간 경제지 몇 군데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닥 다 팔고 코스피로 이동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니, 외국인들이 그렇게 판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팔아서 우리 코스닥이 이렇게 빠진 게 아닙니다. 누가 네. 팔았냐? 드디어 이 삼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투신연기금 사모펀드 얘들이 자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투심 연기금 사모펀드. 예, 어제 강했던 중소형 대형주 빼놓고요. 중소형주 약했던 급락했던 중소형주를 보면 이게 지금 투신을 표시하는 걸 또 이렇게 불만스럽게 댓글에 한번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투신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HTS 상에서는 투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상운용사들 다 투신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투신을 표시하겠습니다. 투신이 이번 주에 2,880억 매도, 연기금이 1,520억, 사모펀드 2,570억 매도했는데요. 어제 종목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기 종목도 그렇고 급등한 종목은 얘들 셋이 같이 샀고 급락한 종목은 얘들 셋이 같이 팔았어요. 제가 삼형제로 표현하는데 아마도 자기들 핸드폰 내에 같이 다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네트워크니까 같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거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개별 종목은 얘들 셋이 사면 이 얘기를 제가 1년 이하 몇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셋이 사면 급등하고 셋이 팔면 급락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들이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대거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다 같이 급락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들이 샀던 종목들이 있어요. 보시면 투신하고 삼포만 사고 연기금을 안 사든지 또는 투신하고 연기금 사는데 삼포는 안 사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드물고요. 급등락하는 종목은 몽땅 얘들이 같이 사거나 같이 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왜 알고리즘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수급 거래하는 사람들은 요걸 놓고서 거래를 또 많이 해요. 움직임이. 근데 저게 저 세 군데가 기관 투자가 전부 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행은 주식 안 하니까 빼고. 은행은 그냥 롱톤만 하고 그냥. 증권은 뭐 저 트레이딩 하니까 트레이딩만 빼고. 하고. 예, 맞습니다. 기관 투자가 셋이 저게 다 기관 투자가 전부 다야.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가 샀다, 팔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관 투자가를 얘기할 때 은행 보험 뭐 연기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거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정확히 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한정된 자금의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이 움직임으로 등락 차별화가 심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의 움직임이 뭐냐면 액티브 자금이에요. 지금 그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그쵸. 패시브 자금이 움직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종목의 급등락들은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액티브 자금들은 수익이 나는 쪽으로 또는 이슈에 따라서 또는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성과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한정된 자금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쓰기를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이 정책들이 정책 실효성과 연속성과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이것이 바탕으로 깔아주면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질적으로 좋아지는 건 굉장히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PB라고 얘기했던 거 막 급등하고 또 성장주라고 했던 쪽은 막 급락하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 시장이 이렇게 가느냐의 부분에 보면은 이 수급을 봤을 때는 이거는 순환매 차원이 상당히 있다. 이 생각 들려고 박 하는 거예요. 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제일 시장이 화두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지점이. 예. 야 지금 뭐 PBR 낮은 거 이게 정부에서 밸류업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본도 그렇고 한다는데 이게 좀 이거 지금이라도 붙어야 되냐? 왜냐면 엄청 거래하기 편한 거거든. 예. 대형주고 대중주들이잖아. 근데 맞습니다. 뭐 재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골라 하면 되는 거야 이게. 특정 재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쪽에 비싸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팔고 이걸 사야 된다라고 SNS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번 주 이거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딱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이번 주 초에 월요일 화요일 날 이쪽이 막 뜨다가 매물 받으면서 조금 빠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저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제 뉴스도 하나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 뉴스 잠깐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밸류업 우수기업 100곳 인증 제도를 한다. 이게 돌아다녔어요. 2월 중에 이게 발표할 거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나오면 인센티브를 줄 거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뭘 주죠 인센티브로? 근데 금융위에서 홈페이지에 검토한 바 없다. 이 내용은 어저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검토한 바 없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분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제도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이슈나 이벤트나 이런 것만 갖고 전체적인 자금의 시장의 밸류 이런 거보다는 막 그쪽으로 막 쫓아다니는 작년도 그랬고 막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체 우리 시장과 그리고 기업들의 밸류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시장에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네. 시장에 안정감이 생긴 상황 속에서 테마도 생기고 뭐 성장도 생기고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을 하고 뭐 패션이 생기고 그런 거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유통 주식에 의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가 트레이드라는 게 시장에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만 있으니까 위에서 한번 푹 내려오면 시장이 확 빠졌다가 그건 그래.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을 깔아주는 차원에서 이거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똑같이 그랬습니다. 일본도 제가 이거 월요일 날 딱 이거 나오자마자 말씀드렸잖아요. 심각하게 얘기했죠. 예. 일본도 처음에 이 PBR 1 정책 이게 거래소에서 작년에 나오면서 이게 있었지만 그러면 PBR 1 이하의 종목들이 그들이 더 많이 올랐냐? 그렇지 않고요. 고성장주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주가 오른 자체는. 이런 바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바탕 없이 움직이니까 맨날 뭐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쓰죠. 뭐 도떼기 시장이다, 냄비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탕이 너무 약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바탕이 좀 깔 수 있는 요번에 이런 정책이 정말 지속성 요소성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이렇게 또박또박 받는 투자, 이런 저변, 이런 걸 동시에 늘려주면 그렇죠. 굉장히 효과가 있겠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나라 전체 지금 성장률은 다 패고 일로 가야 돼.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단기적인 단기 거래를 많이 하는 특히 액티브 펀드들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되는 게 지금 그쪽이 이슈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식을 들고 계셨던 분이나 그 섹터나 아니면 그 기술의 성장을 보고서 가셨던 분들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는 저는 지금 좀 아니다. 요번 일주일 동안 본인들의 계좌를 잘 보시고 먹을 때도 못 먹었는데 요번 반등 때도 전혀 해당이 없어. 그건 진짜 문제다. 지금 그러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다.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뭐 시간 상관없이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그쪽에 지금 이번 주에 올라온 종목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 거의 소외주들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뭐 실적이 그렇게 좋다 그래도 주가는 안 오르고 힘들었던 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원래 저평가되었으니까 적정 저평가를 받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그럼 시장은 또 성장주와 기술 또 미래 발전은 또 뭐가 되느냐 이렇게 또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탕이 깔려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이걸 단기적인 거래를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는 이걸로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롱텀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원래 장기 투자가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갖고 있었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좀 더 갖고 있어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왜냐하면 이건 지금 트렌드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2월 첫날 지났는데 이거 아직 발표도 안 됐다니까요. 이 이슈는 계속 2월 내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월에 이걸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쑥 들어온 게 기관들이 한꺼번에 팍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깔아주니까 어제처럼 이런 하긴 현상이 벌어진 오르는 거 거예요. 보면 정부 정책이 가장 잘 먹히는 동네에서 오르더라고. 그렇죠. 은행은 뭐 정부 정책 한다 그러면 예. 무조건 먹히죠. 되지. 네. 그리고 재벌 기업들 지주회사잖아. 되잖아. 음. 그리고 뭐 자동차는 뭐 그렇다 치고 그것도 대기업이니까 네. 딱 정부가 뭐 할 때 바로 움직일 때들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내내 또 말씀드린 부분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저 PBR 1, 2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코스닥에 있는 PBR 1 근처에 있는 주들도 있어요. 그런 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PBR 1 기준에 지금 보는 게 아니고요. 자사주가 많은데 그리고 자사주 소각 발표하는데 이런 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 스타트는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이제 점차로 야 그렇다고 얘네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니야. 기업이 성장이 있어야지, 이익 성장이 있어야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는 이제 점차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그러면 저 PBR 종목들 중에서 ROE가 높은 애들은 뭐야? 이제 구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 이제. 근데 그렇게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늬만 저 PBR 골라내야 됩니다. 그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시간이 갔습니다. 많이 근데 갔네요. 지금 올해 네. 이번 주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다음 어떻게 주에도 이쪽으로 좀 집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네. 예. 자, 우리 이사님의 또 요 자료들 오늘 이제 말씀 주지 못하신 자료들은 저희 삼프TV 앱에 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네, 그것도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어떨까. 진짜 싶습니다. 3프로 TV 앱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돈을 막 갖다 꾸겨는 들여도 뱉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진짜 좋은 정보들이 많이 또 네. 있습니다. 네. 자, 이사님 오늘 여기까지 네. 하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